안녕하세요. 정상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VLA 라이센스 또는 케어스 그룹 다른 제품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와 같은 위부키 또는 하드웨어 동글 라이센스를 VLA를 구매를 하셨거나 또는 기타 다른 케어스 그룹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받게 되실 겁니다. 물론 평가 라이센스를 지원 받으셨을 경우에도 똑같은 그 USB 동글을 받게 되실 텐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드웨어 라이센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 USB 동글 자체에 라이센스가 들어있는 방식입니다. 케어스 그룹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USB 동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동글이 없게 되면 그 PC에서 VLA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컴퓨터에 USB 동글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VLA 라이센스 서버가 돌아가야지만 VLA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라이센스 또는 그 정식 버전을 구매를 하셨을 때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이메일을 케오스 그룹 본사로부터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 적게 되실 그 이메일 어드레스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메일 어드레스를 보내시고 나면 그리고 정식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면 지금 보시는 이메일을 받게 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임의적으로 케오스 그룹에서 그 보내주신 영문 성함 또는 영문 회사명을 토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케오스 그룹에 로그인을 하면 되시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정품 정식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CD가 제공되는 게 아니라 케오스 그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오스 그룹 홈페이지를 그냥 가입은 되시지만 정식으로 구매를 하시거나 평가 버전을 따로 지원받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정식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홈페이지로 가서 제 아이디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케오스 그룹 홈페이지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저는 로그인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있어서 각각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시 로그인을 해야겠네요. 지금 로그인을 하고 맥스로 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버전에 맞는 VLA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클릭을 해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맥스에 맞는 버전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쪽에 마야도 있고요. 그리고 PD 플레이어, 피닉스 FD 뭐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서 관련된 제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다운로드 받으시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드밴스 빌드라고 써 있는데 이 경우가 정식 버전 또는 평가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 이런 항목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구매를 안 하고 가입만 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금 밑에 보시면 뭐 데모 빌드가 따로 있는데요. 이런 정보만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아까 그 처음에 보신 USB 동글 이 없어도 작동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제약 사항이 꽤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제품을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빌드 버전이 다른데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하시면 그 VLA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있지 않는 한 서비스 팩 개념으로 해서 무료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새로운 빌드를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쓰시는 게 되게 유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항상 아이디하고 빈 패스워드는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버전도 있기 때문에 여기 태극기를 클릭을 하시면 한국어로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관련 제품에 관련된 서포트 팀의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또한 뭐 전반적으로 뭐 각 제품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케오스 그룹에 관련된 뭐 라이센스 정책이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글에 보시면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시리얼 넘버에서 8가지 숫자가 그러니까 8자리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번호를 잃어버리시거나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개인 그 처음 정식 구매를 했던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동글 이 시리얼 넘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아까 제공된 아이디와 그리고 영문 처음 정식 구매를 했을 때 등록된 영문, 성함, 회사명, 이메일 어드레스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 동굴 분실하셨거나 파손되었을 때 다시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딘가 적어 놓으시던가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되실 수가 있고요. 이전에 이제 V를 설치하기 전에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자 권한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생각처럼 쉽게 그 인스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스톨할 때 관리자 권한이 시스템 파일을 건들거나 하면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 전에 우선은 그 상황에 맞게 관리자 권한을 좀 낮추거나 아니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다 우선은 그 해제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동글을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컴퓨터에 끼우진 말아주세요.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USB 동글을 드라이버를 인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VLA 소프트웨어를 받고 VLA 동글 관련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글을 꼽아 주셔야 됩니다. 드라이버를 설치 안 하고 동글을 꼽으셨을 경우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설치가 굉장히 힘들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꼭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기 전에 드라이버 설치를 하시기 전에는 동글을 컴퓨터에 꼭 끼우지는 말아주세요. 우선 제어판으로 가서 사용자 계정을 보게 되면 지금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을 우선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서 그냥 설치 더블 클릭만 으로 설치를 해도 관리자 권한으로 진행되게 지금 해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여기 윈도우 버전하고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이제 제약 사항 때문에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써 있더라도 제대로 시스템 파일을 쓸 수 없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배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관리 도구로 가서 컴퓨터 관리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관리를 실행한 다음에 로컬 사용자 및 그룹을 보시면 그룹에 또 사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뜨게 되는데 지금 여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써 있는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VLA가 USB 동글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속성에서 계정 사용 안함을 해제를 하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는 혹시라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여기 안 써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 권한이 낮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커맨드 명령으로 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살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그 명령어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net
유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activate ye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하면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로그오프 하시고, 저는 지금 여기서 시스템을 로그오프 하게 되면 화면이 사라지기 때문에 로그오프 하지 않고, 로그오프를 하시게 되면 이제 다음 로그인을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로그인을 하셔서 드라이버를 인스톨 하시거나 V를 인스톨 하시면 혹시라도 그 전에 발생해서 문제가 제대로 V레가 설치 안 됐던 경우에는 모두 다 잘 해결돼서 설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교나 회사 등에서 그 권한을 막아놓은 경우에 이렇게 하셔야만 제대로 된 인스톨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스톨된 파일, 인스톨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Vray 해서 마야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Vray 어드밴스 버전에서 Vray 인스톨 파일이 있고 VRL 서비스, Vray 라이센스 서비스 하는 설치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브키 런타임 64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제 이게 과거의 그 인스톨 빌드라서 좀 문제가 있거나 하게 되면 인터넷을 가보시면 여기 위브 시스템즈라고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포트 다운로드로 가셔서 유저 소프트웨어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저 소프트웨어에 여기 서치가 있는데요. 굳이 찾으실 필요 없고 필요한 랭귀지 선택을 하시고 오퍼레이션 시스템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치를 하셔도 되지만 조금만 내려 보시면 여기 위브키 런타임 포 윈도우즈라고 있습니다. 물론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다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2비트, 64비트에서 멀티랭귀지 선택을 하시고 다운로드해서 여기에서 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케오스 그룹에서 제공해주는 이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했어야 되는데 초기에 제가 유저 아이디에 이 관리자 권한을 실행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되게끔 세팅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냥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면 대부분 설정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넥스트에서 설치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관리자 권한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설치를 하셨을 경우에 중간에 쓸 수 없는 파일이 있어서 페일이라는 게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글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페일이 뜨거나 또는 위브키를 셋업을 다 끝낸 상태에서 동글을 꼈을 때 동글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경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살리셔서 그 계정에서 모두 다 언인스톨을 하시고 다시 설치를 진행해 보시면 문제 없이 USB를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하고 우선 뭐 리드미에서 이런 텍스트 파일을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끄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제대로 설치되었으니까 설치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USB 동글을 컴퓨터에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바로 인식이 돼서 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컴퓨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위브키가 인식이 되고 한번 제어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브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장치 및 프린터로 가시면 여기 위브박스 완료라고 해서 이렇게 된 아이콘도 뜨게 되고요. 그리고 장치 관리자로 가보시면 지금
제가 위브키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성화된 아이콘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위브키는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이제 USB 동굴에 있는 라이센스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라이센스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VRL 서비스라고 해서 요 인스톨 파일입니다. 우선 이 파일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뜨고요. 또한 뭐 별다른 설정 없이 넥스트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앞서 한번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언인스톨을 한번 하는데, 처음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 이런 안내 문구가 없이 그냥 바로 인스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인스톨이 됐고요. 네, 실제적으로 지금 인스톨이 다 된 상태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케오스 그룹, V-Ray 라이센스 서버 또는 맥스의 경우는 여기 라이센싱에 가보시면 런치 V-Ray 라이센스 서버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야 쪽에 보시면 런치 V-Ray 라이센스 이쪽에 서버가 있는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V-Ray 플로팅 라이센스 서비스라고 해서 이렇게 라이센스 서버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가 돼야지만 USB에 있는 그 V-Ray 라이센스 또는 다른 제품의 라이센스를 인증을 받아서 다른 툴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라이센스 또는 우선 라이센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 와서 http local host 30304 여기에 로컬 호스트는 현재 제 시스템에 IP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IP 어드레스를 써주셔도 되고요. 로컬 호스트라고 쓰시면 윈도우에서 알아서 로컬 호스트를 IP 어드레스로 인식을 해서 창을 열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정식적으로 동글이 인식이 잘 되어 있고 라이센스 서버까지 잘 돌아가고 있으면 get status of server라는 이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V-Ray 라이센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V-Ray 어드밴스에서 써 있는데 어드밴스가 있고 교육용은 이제 에듀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저는 라이노하고 피닉스 FD, 마야, 그리고 맥스 관련해서 지금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보시는 게 이제 토탈 수량이고요. 2개고 DR 라이센스는 20개씩 들어있네요. 이거는 이제 각자 받게 되시는 라이센스에 따라서 수량이 다르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터페이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 마야나 맥스에서 실행을 했을 때 그 자체에서 렌더링을 할 수 있거나 V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고 DR 라이센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한 컴퓨터에서 렌더링을 걸 때 다른 컴퓨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V-Ray 스탠드 언론이거든요. 스탠드 언론 라이센스가 있어서 30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을 통해서 네트워크 렌더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라이센스에 지금 저는 어드밴스라고 해서 어드밴스 같은 경우가 상업용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은 에듀케이션 버전이고 NFR은 not for release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릴리즈된 버전이 아니라 리셀러는 또는 총판 그 판매하는 분들을 위한 V-Ray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쓰는 것으로 앞에 이제 V-Ray 로고 등이 찍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각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세 가지 버전에 맞는 V-Ray 인스톨 파일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고요. 라이센스도 다 따로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버전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데 에듀케이션 버전 인스톨 파일을 설치를 하시거나 에듀케이션 버전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드밴스 파일을 인스톨을 하셨을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인증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설치해야 될 게 마지막에 이제 정식적으로 VLA가 돌아가게 되는 VLA 인스톨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위브키, VLA 라이센스 서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치해야 될 게 VLA, 실제 그 인스톨에 인스톨을 해줘야만 작동이 되는 VLA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별 다른 설정 없이 넥스트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는 렌더링만 할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에서 그 VLA를 마야 인터페이스에서 VLA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풀 버전으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렌더팜에 설치를 해서 그 렌더링만 지원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스탠더얼론 only를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하고 그 다음에 버전에 맞는 경로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넥스트를 하면 지금 또한 제가 미리 인스톨을 진행을 해놨기 때문에 언인스톨을 한번 하는데 그냥 확인하시면 자동으로 언인스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다시 인스톨을 하게 되고요. 별 문제 없이 했으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VLA 렌더 슬레이브 에즈 서비스는 그 DR 라이센스 설정을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크게 클릭을 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따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굳이 클릭은 안 하시고 그냥 아래도 해제를 하고 피니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뜨는 경우 이제 라이센스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설정을 잘못하시게 되면 VLA 라이센스 인증하고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대부분 일방적으로 지금 제가 설치를 한 컴퓨터에서 라이센스를 설치를 하고 VLA를 쓸 거면 큰 문제가 없는데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동굴은 다른 컴퓨터에 있고 지금 현재 제 컴퓨터에 USB 동굴이 꼽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를 로컬호스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선 그 예제는 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라이센스 서버 같은 경우에 로컬호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 로컬호스트가 의미하는 건 현재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라고 두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다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맨드 창을 쳐서 여기서 IP config를 해서 I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92, 168, 10, 100이 있는데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여기에 IP 어드레스를 쳐주셔도 됩니다. 192.168.10.100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디폴트로 놔두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라이센스 동굴이 여러 개가 꼽혀 있고 컴퓨터가 네트워크에서 다른 서버가 죽었을 경우에 이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버가 따로 있으시면 거기에 다른 IP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에 로그인할 때 이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가 필요하면 여기에다 함께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는 비워두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팅이 완료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VLA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마야를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LA 라이센스 서버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로 가서 플러긴 VLA4 마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로드를 하시면 VLA가 있고 정상적으로 우선 UI는 불러와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피어 등을 만들어서 렌더링을 걸어 보시면 완성된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라이센스가 인증이 돼서 VLA가 작동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제품들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맥스는 조금 다른데요. 맥스, 그러니까 VLA4 마야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는 그 라이센스, VLA 라이센스 인스톨 파일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인스톨을 하시면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번 제가 VLA 그 맥스 버전을 한번 인스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파일이 뜨고요. 넥스트를 하시고 어그리를 합니다. 그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똑같이 렌더 슬레이브나 해서 렌더링 스탠드얼론 슬레이브로 쓰실 경우에는 아래 옵션을 쓰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위에 워크스테이션용으로 해서 작업용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래 용도로만 쓰실 경우에도 위에 그냥 워크스테이션으로 인스톨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 넥스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제대로 써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간혹 가다가 경로가 잘못 맥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한글인 경우에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넥스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레지스터 VLA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맥스 실행했을 때 메뉴에 VLA 메뉴가 활성화가 될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그냥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컬 VLA 라이센스 서버 on this machine은 지금 요 컴퓨터 자체에 라이센스 서버가 끼워져서 라이센스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리뷰키는 아까 제가 마야를 설치하면서 진행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인스톨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요 레지스터 더 VLA 라이센스 서비스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두고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누르고 보시면 지금 기존 버전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 인스톨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인스톨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고 피니시를 하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인스톨이 진행이 되고요.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끄고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마야 설치할 때 위브키 셋업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뜨게 됩니다. 지금 저는 드라이버가 설치되고 동굴까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진행은 안 하고 여기서는 캔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야 버전에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위브키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동굴 드라이버하고 VLA 라이센스 서버는 따로 설치를 안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맥스를 설치하게 되면 라이센스 서버가 죽게 되고요. 다시 가서 그 케오스 그룹에 이번엔 맥스 쪽에 라이센싱이 있고 런치 VLA 라이센스 서버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액세스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VLA 플로팅 라이센스 서비스가 활성화가 됐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HTTP localhost 30304를 치게 되면 똑같은 옵션이 뜨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면 케오스 그룹 제품의 모든 VLA 또는 피닉스 FD는 다 똑같은 VLA 라이센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중에 하나만 활성화를 해서 쓰시게 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로컬 호스트 대신 IP 어드레스를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호스트가 사실은 이 IP 어드레스를 대신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고요. IP 어드레스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정보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리고 실행되는 중간에 잠깐 케오스 그룹 가서 여기 폴더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VLA 어드밴스 포 3D Max가 있어서 여기 라이센싱에 보시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보시면 Change VLA 클라이언트 라이센스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별건 아니고요. 현재 그 라이센스 동굴이 꼽혀져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 같은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여기 IP 어드레스를 넣어주시고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써주시면 똑같이 접근 가능하다고 보십니다. 이거는 뭐 VLA 관련된 모든 제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맥스든 마야 같이 만약에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 한쪽에서만 처리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주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사인 렌더러에 여기 VLA가 있는데 VLA 지금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없네요.
디폴트로 제가 우선 바꾸고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Vlay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티비티 쉐이더도 사실은 디폴트죠. 여기에서 Vlay RT로 바꿔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as 디폴트로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Vlay가 자동으로 뜨게 되겠죠. 근데 현재 라이센스가 만약에 정식적으로 인식이 안 됐으면 여기에 지금 라이센스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뜰 텐데 저는 지금 별 문제 없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팁팟을 한번 만들어서 간단하게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문제없이 렌더링이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D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따로 그냥 설치된 걸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D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 오시면 플로팅 라이센스라고 해서 PD 플레이어 라이센스 서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여기 Vlay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실행이 되게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제품이 똑같은 Vlay 라이센스 서비스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따로 실행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Register the PD Player License Service라고도 있는데 우선 PD 플레이어를 한번 똑같이 한번 인스톨을 진행을 해볼까요? Next, Accept. Create Desktop 아이콘이 필요하시면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진행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되고 Vlay 라이센스 서비스나 이런 건 자동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Vlay 라이센스 서버에서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브키 동글이나 런타임 이게 없을 경우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주소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FD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넥스트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스테이션, 렌더 슬레이브 하게 있는데 이제 라이센스 서버 온리는 라이센스 서버만 인스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워크스테이션 풀로 인스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컬 라이센스 서버 온 디스메이션은 지금 컴퓨터에 라이센스 서버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 아래 부분은 조금 이따 이걸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위브키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꺼주고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하시고 넥스트를 누르시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인스톨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를 하고 인스톨이 끝났네요. 피니시를 하시면 정식적으로 설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라이센스 세팅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싱에 와서 이렇게 체인지 클라이언트는 똑같습니다.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작업 관리자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작업 관리자를 실행을 하시면 지금 Vlay 라이센스 서버가 지금 죽어 있어서 없는데 Vlay 라이센스 서버를 한번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VR의 서비스라고 해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VRL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론은 매번 시스템을 하실 때마다 Vlay 라이센스 서비스를 실행을 해주셔야만 라이센스를 끌어다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여기 시작 프로그램에 아무 Vlay 라이센스 서비스나 여기 케오스 그룹 가셔서 런치 이걸 카피를 하셔서요. 복사를 하셔서 시작 프로그램에 붙여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장이 안되면 이렇게 띄우셔서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해서 띄워 주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던 부분 중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Register Vlay Render Slave as Service라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 Register Vlay License Service라고 있습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까 그 백단에서 이 아이콘을 실행을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백단에서 윈도우 실행 시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Vlay 라이센스가 실행이 돼서
예,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 여기에서 보이시는 아이콘은 확인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VLA 라이센스 서비스를 매 부팅 때마다 실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오셔서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라이센싱에 레지스터 VLA 라이센스 서비스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설명 보여드린 것처럼 런치 VLA 렌더 슬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맥스 마야가 똑같은데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게 되는데 만약에 DR 라이센스라 해서 DR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다른 컴퓨터를 끌어다 쓰실 경우에 이렇게 슬레이브 창을 띄워놔야지만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우선 맥스 쪽도 한번 볼까요? 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라이센싱에 예,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에 런치 VLA DR 스포너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예, 이렇게 VLA 스포너라고 해서 이건 맥스용입니다. 맥스용이 활성화가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 나중에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컴퓨터를 렌더링을 CPU 자원을 끌어다가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고요. 이것 또한 매번 클릭하기가 귀찮으신 경우 그러니까 렌더팜 같은 경우에 매번 클릭해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쪽으로 오셔서 레지스터 VLA 스포너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재부팅 될 때마다 그 서비스 차원에서 백단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싫으신 경우엔 리무브를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레지스터가 되고 리무브가 됩니다. 라이센스 서비스도. 그래서 여기서 리무브 VLA 라이센스 서비스를 하시게 되면 재부팅 후부터는 VLA 라이센스 서비스가 백단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지금 VLA 라이센스 시스템의 설명을 드렸고요. DR 라이센스 세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여기 케오스 그룹 코리아라고 해서 VLA 코리안 유저 그룹 그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그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이나 이런 하는 방법이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세미나나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VLA 관련해서 영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에 서비스 와서 서포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더큐멘트에서 영문 자료에 대한 헬프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있는 정보를 보시고 여기에 이메일 어드레스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문의를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다 지금 영어로 보내셔야만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이제 그 항목을 보시고자 하시면 spa3.com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프 파일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닉스 FD 2.0, 1.2, PD 플레이어에서 매뉴얼들이 몰려져 있으니까 케오스 그룹 전 제품에 대한 매뉴얼이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개발자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케오스 그룹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은 이쪽에 서비스에 포럼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그인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지금 맥스 마야 해서 전 제품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제가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질문에 관련해서 전 제품에 대한 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로그인을 하셨을 경우에는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권한을 따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기존에 구매하셨을 때 받으신 라이센스 그 시리얼 넘버하고 그
영문 성함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을 같이 함께 보내서 정식 고객 또는 평가 라이센스를 쓰고 있다라고 알려주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유저네임은 그 케오스 그룹 쪽에 처음에 정식으로 구매를 하셨을 때 받은 그 아이디를 함께 넣으셔도 되고요.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대신 그 정식 구매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따로 보내주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권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VLA 코리안 유저 그룹에 오셔서 관련된 항목에 질문을 남기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정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